시작을 할까나. 이제 54번 이더리움 클래식 빨간약 내전 상태 에피소드 2고요. 이더리움 빨간약 내전 상태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개인의 소설이고 망상이니까요. 그 뭐 그냥 개인 상상력으로 만든 소설 같은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그 설명한 그 요 동영상 있잖아요. 이더리움 그 빨간약 원 요거 꼭 봐주시고요. 요거 이제 이어지는 이제 에피소드 2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를 다 해놓은 걸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검토를 한 걸. 자, 볼까나. 넘버 1. 원래 이제 오리지널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 이더리움 프로젝트 ETC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세부 테스트 이외에 또 이제 다른 서브 프로젝트로서 이제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발행형 이제 파생 디파이 금융이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아실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셨죠? 페이스북에서 이제 코인 만든다고 그딴 소리 한창 이제 한 1, 2년 전에 시끄러운 적 있었죠. 그 프로젝트를 하려던 이제 실시하려던 목적도 있었어요. 파생 금융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증거금을 가지고 오리지널 비트코인 위로다가 이제 ETC를 이용해서 했어요. 이제 다이코인 같은 그런 그 POW 그 코인을 증거물로 해서 이제 디파이식 파생, 디파이가 이제 파생 금융이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같은 것들을 실험적인 테스트를 해서 SNS에서 만들려는 그런 특정 회사가 만들려는 그런 디지털 통화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방해 공작으로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된 거죠. 중단 보류 상태죠. 캔슬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보류 상태에 있고요. 그 그림 보면 예전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리브라는 이제 큰 프로젝트였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이 해서 이제 페이스북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발행을 하려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장이 된 적이 있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은 이제 사실 초창기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에서 제가 예전에 그 에피소드 1 여기서 만든 그 저 설명한 거 넘버 9 비트코인 프로젝트 빨간 이거 보시라고 설명한 적 있었죠. 그 안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시마팀을 분리시켜 갖고 이제 연구를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재단 자체는 이제 스위스에다 두고서 개발팀이 이제 인원이 얼마 없었어요. 한 10명 정도 이제 이름 없는 신규 개발자들만 배치를 해서 원래 이제 12년 그 당시에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더 중요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은 이제 세미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작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그 소규모 프로젝트 자체를 비트코인에 대한 모델 자체를 전부 다 이제 들고 이제 훔칠 기회를 다가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더리움 그 프로젝트의 초기 개발자들이 이제 돈으로다가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 아래 영향권 아래다 두게 되는 거죠. 돈으로 다 사람 퍼서 파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다 하게 해서 재단 자체를 이제 개발팀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공격을 하게 되죠. 자본 공격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기업이 이제 사람 빼갈 때 쓰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다 하고 다 뭐 설명 잘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상당 부분의 포인트들을 훔쳐갖고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로 이제 다오 해킹 이벤트 그 에피소드 비디오 1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이벤트를 출발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100% 이제 독자적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ETH를 이제 출범을 시키게 되죠. 근데 에피소드 1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설명한 이제 현재 ETH에서 베타 테스트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이제 ETH가 2.0으로 포스 전환한 이후에도 이제 발행 증권으로다가 이제 바꾼 이후에도 ETC
옮겨오기 위한 그 채굴자들 플랜, 계획 플랜에 대해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재단은 큰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갖고 방어를 할 기회를 못 만들었어요. 만들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빼가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제 영향력 아래에다가 두게 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어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를 방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비트코인 재단은 오리지널 비트코인 재단이 있죠, 얘네들. 그래서 ETC 재단은 이제 두 개로 갈라서서 재단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또 다른 중국은 또 지들이 주장하는 다른 재단을 만들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ETC 재단과 중국의 ETC 재단이 심지어 두 개를 다 난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하고 그 인력들 물량빨로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동원하는 자본 공격 앞에서 미국은 일단 재단과 개발팀을 이제 상식적으로 온전하게 유지를 힘들다라는 걸 이제 미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ETC 재단 개발팀들이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4번. 그 이유는 사실 미국이 이제 능력 있는 이제 신규 개발자를 팀에 넣어봤자 중국이 이제 제공하는 뇌물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ETC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 팀원들이 이제 매수당하는 이벤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ETC 안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 안에서 누가 누구의 돈을 받고 일하는지 이미 필터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요, 인원 소스 잠식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비밀 유지가 되고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그 플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빼나가고,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회의를 논의하는 게 ETH 쪽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 ETH 쪽으로 기술력이 먼저 빠져나가서 그쪽에서 패치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ETC 재단은,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은 상식적인 회의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보 공유도 할 수 없고 누가 누군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피아식별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돼버려요. 그걸 이제 인원소스 잠식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잠식은 이제 돈으로 다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재단이 이제 펀드 소스 파트를 이제 흡수를 해서 이제 중요한 결정권을 갖다 중국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필터링 해서 구별이 가능한 아군 피아식별 같은 필터링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파워나 시간 같은 것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걸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걸 구별해서 나눈다 해도 앞으로 이제 중국이 또 자본을 동원해서 인원이나 뭐 이런 걸 동원해서 개발자나 재단 관계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방어할 장치가 이제 준비가 되기 전에는 미국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도 이제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필터링해서 사람을 구별을 해서 저기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 또 공격하면 또 그런 식으로 재단을 공격하고 개발자 그룹을 갖다 돈으로 다 공격을 한다는 말이 주먹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살살살 해서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뭐 국적도 없는 코인인데 우리랑 같이 잘해보자, 솔직히 너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꼬셔버리면 기술자들 빼가는 거야. 뭐 어차피 쉬우니까요.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필터링을 이제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빠지게 돼요. 이들은 클래식 자체.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런 개발팀은요, 미국의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하위에 있는 카테고리였다고 말했잖아요. 이 미국에 있는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 측은 원래 이제 이 미국에 있는 ETC 재단은요, 원래 중국의 이제 자본 공격을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별 그렇게 신경을 쓸 그 여유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이더리움 프로젝트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련 기술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이 끝난 상태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기술력에 대한 리포트들은 이미 오리지널 프로젝트 안으로 흡수가 끝난 상태였어요. 전달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프로젝트 자체는 서서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대로 사라져갖고 순위가 내려가고 사라지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도 된다라는 게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미국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재단의 이제 판단이었고요. 그게 시장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든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시장에서 서서히 이제 하위로 내려가면서 사라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기술 흡수가 위에서 알면서 설명했듯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나고 다 리포트가 되었다 이런 건데, 거꾸로 이제 이더리움 미국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재단은요, 거꾸로 이제 오히려 중국 채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ETH에 오랫동안 묶어두려고 발을 묶어두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묶어두고 관리 상태로 두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3, 4년간 이제 ETH가 저런 종류의 이제 디파이나 NFT 같은 질이 나쁜 개막장 사기를 쳐도 쓸데없는 잡질하는 놈들 정도로 가볍게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재단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잡질을 해도 쟤들 그냥 차라리 그냥 딴 데 가서 잡질 못하게 여기다가 양성화를 시켜서 ETH 안에다가 그 나쁜 놈들을 죄다 몰아넣자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실질적으로도 ETH 자체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현재도 실제 디자인한 그 디자인의 계획 그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문제는 이제 ETH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많이 커졌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파이나 그런 토큰 발행 같은 것도 대부분 다 ETH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ETC, 미국에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 입장에서는 거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이더리움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을 이제 돈으로다가 회유를 하고 있는 중국 채굴자들 집단들의, 그러니까 중국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을 이제 돈으로다 회유를 하고 있죠. 중국 채굴자들이 집단들의 근본적인 힘을 빼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중국 채굴자들이 자꾸 돈으로다가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을 야금야금 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빼려면 그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자금원을 차단을 할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근본을 조져야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 ETH가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 규모가 워낙 큰 상태에서 이제 중국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결속하며 위에 이제 언급한 이유대로 ETH를 채굴하던 모든 해시파워를 통째로 ETC로 옮겨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때를,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 채굴자들은 이제 돈이 나오는 소스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ETH를 ETC로 이제 바꿔가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ETH 2.0과 ETH 1.0과 ETH 2.0을 동시에 이제 골로 보내려는 이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했는데, 이미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죠. 미국 ETC 재단 안에서도 미국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 안에서도 누가 악원인지 누가 적군인지 전혀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미국 ETC 재단으로서는 적당한 해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이죠. 피하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그걸 한다고 해도 이후에 만들어지는 통합형 ETC 재단에 대한 중국의 자본 공격이 또 시작되어도 그걸 필터링해서 방어 가능한 방법도 애매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7번. 모든 이제 여러 이제 지분 관계 복잡한 갈등 가운데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이제 구원 타자가 등장을 해요. 이제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경화를 하실 텐데, 2018년에 이제 리플 XRP로 한탕을 한 그 지대로 이제 쪽쪽 덤을 다 빨아먹고 XRP 이제 리플 재단 전체를 중국에 팔아버린 노련한
그 일본 금융 공룡 기업이죠. SIB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여기다 개입을 하게 되는데 2018년이면 이제 한국에서 코인 이벤트가 이제 2017년, 2018년 전에 이제 리플 빨간 약에서 설명했듯이 그때 이제 SBI 투자가 이제 돈을 다 빨아먹고 리플 재단을 이제 팔아버리고 다음 수익 모델 낼 그 다음 타겟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ETH, ETC 이제 문제에 개입을 하기로 해요. 왜냐면 이제 ETH 1.0이 ETH 2.0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하고요. 차후에 그 ETC 관계 등의 그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딱 좋은 떡밥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돈 냄새에 기가 막힌 많는 새끼들이라 SI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떡밥이라 판단을 해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ETC 시장이 이제 현재로서는 시장 규모가 작아서 이제 투자 대비 수익 효율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에서도 SBI 투자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새끼들 하여간 썩은 시체에서 돈 냄새 맡는 거는 존나게 잘 맡아요. 이제 얘네들이 원래 그런 걸 엄청 잘해요. 어떻게 보면 노련한 거죠. SBI 투자가 사채 기업인데 도덕적으로는 항상 지탄받고 말이 많은데. 자, 그리고 8번 보자. 이제 저 악명이 높은 이제 SBI 투자 그룹은요. 그 이미 테이블 위에 있던 그 미국 위에 설명했던 미국 ETC 재단하고요. 중국 ETC 재단을 그냥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지들이 이제 일본 ETC 재단을 100% 완벽하게 새로 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즉 이제 현재는 이제 ETC 재단은요, 미국, 일본, 중국 이제 각각 따로 세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막장이죠,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미국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충분히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충분히 보유를 하고 덤비는 SBI를 비난하지 않고 뭐 일본 투자 그룹 뭐 일단 좀 지켜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뒤에 빠져 있는 수준인 거예요. 한 발 이제 한 발 빼고가 아니라 한 발 빼고지. 한 발 빼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일단 한 발 빼야죠. 매일 한 발 빼시죠. 한 발 빼고 이제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죠. 적은 아군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런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이제 ETC 재단 측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막 욕을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이제 막대한 자금 동원해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트위터라든지 SNS 쪽에서 새로 구성된 이제 일본의 ETC 재단에 대한 비난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에 대한 이중 지불 공격을 이제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차피 채굴 파워를 얘네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채굴 파워를 중국이 다 갖고 있으니까요. 채굴 자체가 다 중국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중국인만 채굴한다고 보면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실상 이중 지불 공격도 51% 공격도 얘네들이 다 할 수 있고요. 막정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 체인 자체를 이제 일반 투자들이 사지 않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가격 폭락할 때마다 지들이 이제 사야 되니까 저가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랬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5%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 시간 당연하게도 그렇게 중국이 선동을 했으니까 맨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맨날 해킹이나 당하는 쓰레기 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 중국의 선동이 먹혀들게 돼요. 대부분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이러한 선동이 먹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고용을 하는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각종 트위터라든지 이런 해서 알바생을 고용을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나쁜 소문이라든지 이 체인은 해킹이나 당하는 쓰레기다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알바들을 고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그런 식으로 다 선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ETC를 좀 멀리하죠. 보통 이제 ETH를 오리지널로 인지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버려진 짝퉁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단지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5%에 위에 말했던 클슬람들 얘네들 이제 더 샀죠. 저가에서. 똑똑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자, 그러고 10번.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일본 그 SBI 투자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 분쟁사 때 개입은 이제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 자체는 이제 공용 체인이라서 누구나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라서 법적으로다가 어떻게 뭐 중국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중국이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이제 SBI의 일본 SBI 개입을 그렇게 혐오한 건, 제일 혐오한 이유가 이제 중국 이제 자본 잠식 공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일본 SBI는 일본 금융관계 그룹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을 그냥 재단에다가 일본인으로 세팅을 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돈을 줘도 꼬셔도 그렇게 공격이 잘 안 먹히는, 인원 같은 거 회유를 하고 개발팀을 저기 하려고 해도 일단 뭐 언어 장벽에 대한 문제도 상당한 문제니까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룹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일본 쪽 개발자 그룹들이랑 완전히 링크가 끊겨 있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회유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극단적으로 이제 일본 SBI의 이런 내전 상태에 개입을 하는 걸 극단적으로 혐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은 이제 대놓고 재단을 만들어 버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재단을 만들어 버리고 공용 체인을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홍보를 해버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빡돌 만한 그런 이벤트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더리움 이제 일본 품으로다가 그냥 이더리움 클래식을 완전히 세팅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제 일본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오모테나시라고 그렇게 일본 특유의 정신이죠. 예, 이더리움 이제 이자리에 오모 클래식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버리고, 아가타 이더리움 그 리턴 넣어갖고 아가타 패치하는 것도 이제 일본이 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돼버리는, 중국이 상상하는 가장 끔찍한, 가장 악몽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제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재단에 이제 일본의 자본이 이제 살짝 개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SBI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 재단은 이제 재단 산하에 이제 일본 측이 이제 새롭게 구성한 이제 개발자 그룹 따로 개성한 다음에, 개발자 그룹이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ETH의 ERC20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걸 이제 ETC가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서 양쪽을 이제 혼용을 사용하게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있죠. ETC, ERC 해갖고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ERC20에서 대부분 다 테더 토큰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디파이 코인들이 ERC20 알고리즘에서 거의 95% 이상이 발행이 되는데, 굿바이 ERC20, 웰컴 ERC20 이렇게 하고 완전히 시장을 완전히 물에다가 물을 섞어버리는 그런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중국이 혐오할 만한 딱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장이 이제 혼탁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또 빠져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2020년 후반쯤에 이제 오리지널 이더리움 프로젝트의 원래 기획했던 리턴을 활성화시켜요. 이 부분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 SV 이런 것 히스토리 약간 비슷한데, 소스 코딩에서 함정으로다가 이제 만들어놨던 부분에 대한 별로 활성화를 시키면서 사실상 이더리움에 대한 그 히든 코딩 소스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서 속도하고 확장성을 이제 개방을 해버리는데, 그 이제 아가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되죠. 다 아실 거예요. 뭐 다 예전 다 아가타 프로젝트 실정을 해보세요. 그때 이더리움 이제
오리지널 1.0을 릴리즈를 하죠. 그 이전에는 1.0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낮은 채굴 난이도, 빠른 전송, 확장성이 확 개방됐죠. 개수 제한을 만들어 버리면서 POW 그 작업 증명으로 확실하게 이제 타겟을 굳혔고요. 그리고 이 ETH에서 ERC20 사용으로 이제 사실상 ETH가 현재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체인 이제 시장 마켓이 있잖아요. 디파이라든지 NFT 같은 이런 ETH를 중국이 구성해내는 그런 체인 시장들을 사실상 이제 간접 공격을 하는 모든 포지션까지 전부 다 보유를 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ETH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채굴자 그룹들이 이제 80%가 몰려 있는 이제 ETH 1.0이 ETH 2.0으로 이전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지금 딱 그 찬스잖아요. 지금 그 포스코인으로도 발행하려는 체인을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딱 중국 채굴자들이 이제 ETC로 중국 채굴자들은 1.0이 ETH 1.0이 ETH 2.0으로 바뀌면 더 이상 채굴을 못하게 되니까 중국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ETH 1.0을 채굴을 하다가 ETC로 가야 되잖아요. 안착 전에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왜냐면 공격 가능한 포지션을 갖다가 이 아가타 하드포크가 일본에 있는 SBI 재단이 이 아가타 하드포크라는 그 공격 포지션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서,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오리지널 체인으로다가 1.0으로 복원을 해서 오리지널로 회복을 시킨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채굴자들이 ETC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가기 전에 공격 포지션을 잡은 거라서, 만약에 얘네들은 이제 중국 채굴자들은요 ETH 1.0 현재 이더리움에서 그 채굴 파워를 ETC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SBI 재단이 구성을 해놓은 아가타 하드포크의 여러 가지의 시장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을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려요. 그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형상과 비슷한 거죠. 이제. 이제 아가타 하드포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0년하고 2021년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됐었죠. 이미 이제 패치를 한 지 이제 1.5년 정도 훌쩍 지난 아가타 하드포크는요, ETH에서 사용되던 이 단버물로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ETH에서 단버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라 배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물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100% 대체 가능한 패치가 아가타 하드포크예요.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한 개의 ETH 이더리움의 가격은요, 이론적으로는 한 개의 ETC 이더리움 클래식과 가격이 같아지거나 오히려 실제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개수 제한이라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ETH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비싸져야 된다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상식적인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런 이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얼마냐? 이더리움이 이제 1,600달러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26달러죠. 26달러 하고요, 1,600달러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두 개가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대로라면, 이런 대로라면. 그리고 이제 일본 SBI 재단은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의 수량까지
이제 2100만 1억 1000만 개로다가 이제 BTC의 10배죠. 이제 1억 1000만 개로 확정 발표를 해갖고 고정화 시켜버리는 그 플랜까지 확정을 해버리죠. 근데 중국 채굴자 그룹들은 이제 무한 채굴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ETH의 개수를 절대 고려하지 않았었죠. 왜냐면은 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이제 맥스 서프라이를 정해버리면요. 이더리움 ETH의 맥스 서프라이를 정해버리면요. 맥스 서프라이에 해당하는 양을 채굴을 하면 더 이상 채굴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자기들 욕심만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만 생각하고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채굴을 만든 그 코인을 만드는 게 이 채굴자들의 강력한 주장이고 강력한 요구 사항이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참 진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도덕적인 쓰레기들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즉 중국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앙같은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개수를 정해버린다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개수를 정해버린다는 게 중국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재앙이죠, 재앙. 얘네들은 왜냐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ETC로 채굴 파워를 해시파로 옮겨간 이후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영원히 채굴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영원히 채굴을 하기 위해서 개수를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재단이 이렇게 해서 패치를 해갖고 개수를 정해버려요. 재앙 같은 일이 벌어져. 왜냐면 이제 중국은요, 그동안 이제 미국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 재단만 이제 공격 타겟으로 해갖고 중국은 영어 리소스 인원들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개발팀 안에 중국을 위해서 일할 양키, 백인 개발자를 몰래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거나 재단에다가 투입을 시킬 때는 대부분 다 영어 리소스로 돼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중국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어 베이스로 돼 있는 그 리소스 개발자라든지 중국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링크가 끊어져 있어요, 그쪽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상황이 지금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 측은요, 일본이 이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아가타 하드포크를 한다든지 개수를 정해버려갖고 고정화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일본 그 이더리움 클래식 ETC 재단 측의 액션을 그냥 제3자처럼 그냥 멀리서 그냥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냥 가끔 이제 심지어 일본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이 하고 그냥 사소한 거는 협력 정도만 하면서 그냥 3자처럼 방관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오리지널 비트코인 전체를 이제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중요도가 크니까 그쪽에 이제 이너 소스라든지 개발팀이라든지 플랜 같은 것들 이쪽에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중국 채굴자들을 계속 이제 분쟁 이슈에 가둬놓겠다, 그게 좋지 않냐, 이런 입장이라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제가 저 앞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중국은 이제 왜냐면 중국은 채굴 파워, 걔네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채굴기라는 채굴 파워, 하드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사용해서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그 채굴자들을 분쟁 이슈에 묶어두자, 발목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더리움 ETH 1.0을 계속 채굴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시파워를 이더리움 클래식 ETC로 옮겨가기도 애매하고, 참 골 때리는 그 상황에다가 묶어두는 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진실들은 이제 5% 이제 클 사람들이 이제 워낙 하나하나 좀 작은 목소리지만 인원이 적으니까 작은 목소리일 수밖에 없죠. 근데 레딧 같은 데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2021년부터 조금씩 정보를 이제 공개되어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AI들이 그런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가 막히게 캐치를 잘해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에 반영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여러 번 이제 들썩거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 차트가 이제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것들은요,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죠. 사람들이 사서 올라가고 사람들이 팔아서 저기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AI가 진실이 오픈되는 그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파급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트에다 반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은 차트가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왜냐면은 파급력이 적든 크든 이제 진실 같은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노출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요, AI들은 그런 거 귀신같이 캐치를 해서 그 진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파급력 같은 것들을 차트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도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한 개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안에서는 표면적으로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상태. 팩션, 당파라고 그러죠. 중국식 한자어로는 팩션 상태로다가 엉켜갖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리고 14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 재단은 이제 내부 전쟁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ETH 2.0 그 포스코인 발행 이후에도 이제 채굴 파워를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전부 옮기려는 중국 채굴자들 그룹들의 다음 플랜이 뭔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얘네들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도 얘네들 살 길을 찾아갖고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다음 플랜을 갖다 만들겠다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지,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하나 차근차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가 어땠다, 그땐 그랬지, 하긴 옛날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하는 게, 이게 퍼즐들이 첨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레고 블록들이 하나씩 짜 맞춰지면서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는 이걸 잘 몰랐는데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 그러면 얘 말이 맞았네, 그러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현재 이제 중국 채굴자 그룹들이 이더리움 클래식과 관련된 계획들을,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분명히 이제 지들끼리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의 점유를 위해서 뭔가 이제 히든 플랜, 계획 같은 것들을 긴급적으로도 만들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긴 걔네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다른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에 이제 충분히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ETH와 이더리움과 ETC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느 쪽도 기술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테스트와 연구는 리포트 되어서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로 이미 다 리포트가 되어서 필요가 없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단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ETC 재단 이슈는 100% 이제 채굴 파워에 대한 점유권 문제로 인한 전쟁이라서요. 앞으로 이제 채굴 파워가 이더리움 그 ETC 2.0 이후에 채굴 파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점유권이 적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전쟁이라서 100% 이제 오직 경제적인 측면, 투자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측면의 시장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수년간 이제 재단 내부의 내부 문제, 내전 문제로 이제 ETC,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은 크게 폭락 또는 크게 폭등을 여러 번 반복할 걸로다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런 사태가 여러 번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지배적이고요. 클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지켜봤던 클슬람들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들의 전문가들은 클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보유 관점은요. 기술적인 이제 관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제 기술 대한 끝났다고 얘기했죠. 보다는 이제 투자적인 뭐 돈을 벌려고 이제 여기 온 사람들 다 있을 테니까요. 타겟이 이제 판단이고 투자 목적이 타겟이에요. 이더리움을 클래식을 산다는 건 지들끼리 뭐 싸우든 말든 우린 사실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런 복잡한 내전 같은 것들을 상황을 잘 이용하면 앞으로도 잘 이용을 하면요. ETC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앞으로도 급등 또는 급락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 기회를 만들어서 조인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그 빨간 약 때도 말했듯이 남들이야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청바지랑 맥주나 팔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 기술적인 위에 설명한 것들은 다 깊이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그림 준비한 게 뭐가 있었지? 일부 예전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 저기 중국하고 일본하고 2020년에 한참 싸울 때 만들어놨던 그런 중국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야망이 진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야망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패권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었고요. 중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패권이 진짜 강했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점유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자, 또 뭐가 있지? 여기까지 얘기했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더 이제 웃기는 얘기도 하고 좀 헛소리 좀 하고 그래야지 좀 내용이 재밌는데 써놓은 것만 달달달 읽어갖고 이제 너무 딱딱하게 얘기가 됐는데 내용이 일대 길다 보니까 이런 좀 딱딱한 방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네. 다음에 또 다른 거 만들면 좀 농담 좀 많이 하고 그럴게요. 그리고 일단 내용 자체는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닌 그냥 완전히 진짜 모르는 코인층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솔직히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투자 목적이지 타겟판들 돈 벌면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급등 또는 폭락 이런 게 이제 크게 폭락 크게 폭등 이게 반복을 하는데 솔직히 크게 움직여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폭락해갖고 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뭐 질문 주시면 또 뭐 구체적인 것도 해서 에피소드 또 다음 에피소드 3라든지 만들게요. 시간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어느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더 어떤 게 저기 하는지 또 자꾸 질문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모든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개인의 소설, 망상, 코인 소설이에요. 인터넷 소설. 알았죠? 그러니까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고 저는 분명히 개인의 소설 그리고 개인의 망상 진실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또 이상한 댓글 달면 하여튼 이상한 댓글 달거나 이상한 메시지 남기거나 장난치는 놈들 하여가 잡히기만 해봐. 그냥 가갖고 똥구멍에다가 소세지를 박아버릴 테니까. 자, 또 다음에 또 괜찮은 영상 있으면 만들 테니까. 이거 너무 힘드네 진짜. 기가 빠지네 길게 만드니까. 힘들어갖고 이런 거 길게 이제 못하겠다. 이제 나 늙어갖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어린이 여러분, 코린이 여러분, 바이바이.